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근본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의견 청취권 4건을 심의하고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가을꽃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4호안건 갈굣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갈굣리 239의 3번지 1원 약 99,000 제곱미터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주민 제안되었으며 대상지 주변은 국도 1호선과 인접하여 있고 진위 2산단, 진위 3산단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오산시 갈굣 2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 조건이 양호하여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일 아파트 등 기개발지를 포함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및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주민 제한된 3만 평에 주변 지역 2만 평을 추가로 포함하여 총 16만 8천 제곱미터 약 5만 평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수립하였으며 주민 공람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2018년 5월 10일부터 20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획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 U+ 최종수 상무로부터 준비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굣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용역을 받고 있는 도시 U+ 최종수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갈굣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은 진위 및 갈굣리 일원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변 지역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평택시 진위면 갈굣리 239-3번지 1원이며 면적은 16만 8,553 평방미터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6년 10월 주민 제안되어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관련실과 협의, 주민 공람 공고 등을 거쳐 금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갈굣동은 오산시와 인접한 경계로서 경부고속도로 오산 IC로부터 약 2km 내에 위치하고 좌측으로는 국도 1호선 및 철도 1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측으로는 현재 진위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지 내에는 기존의 영진약품 이전 부지와 농경지, 공동주택, 학교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인문 자연 현황입니다. 전 다빈 농지가 약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83% 이상이 개인 사유지이며
지형으로는 경사도 10도 미만의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북부 생활권 내 송탄 생활권에 속하며 문화, 주거, 행정, 유통, 교육 등의 방향이 설정된 지역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16만 8,553평방미터 중 약 31%가 생산녹지 지역, 69%가 자연녹지 지역이며 계획 대상지 북측을 중심으로 자연 취약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는 도로, 완충녹지, 학교 등이 구역 내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용지 개발 사업을 감안하여 당초 생산녹지 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 약 13.4%, 제1종 일반주거지역 14.6%, 제2종 일반주거지역 62.6%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구역 내 공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하며 북측의 자연 취락지구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용 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16만 8,553평방미터 중 공동주택용지는 7만 2,613평방미터, 약 43.1%, 단독주택용지는 358평방미터, 0.2%, 준주거용지는 16,436평방미터, 9.8%로 계획하였고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은 전체 약 23.6%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단독주택용지, 한일아파트, 가일고 초등학교는 토지용 계획상 존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 교통시설로 도로 10개 노선, 신설 또는 변경하고 주차장 1개소를 신설하고 공간시설로는 공원 1개소, 신설, 녹지 3개소 변경, 공공공지 1개소 신설과 학교 1개소 존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권이 이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이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지구 확정안을 보니까 지금 우리 기존에서 우리가 5만 평을 다 수용할 필요가 있나? 시행사에서 추진했던 3만 평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이 도시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형성이 됐을 텐데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제 그 조합에서 주민 제한될 때 이제 그 3만 평 정도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추가된 2만 평 부지에 이제 그 한일 아파트라든지 그 옆에 이제 그 식품 공장이라든지 이런 그 잔여지가 별도로 개발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고요. 또 그 부분을 남겨놨을 경우에는 또 난개발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그 개발지 자체를 정형화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 유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야에서 제한한 사항입니까? 시에서 이제 추가로 더 2만 평을 포함해서 개발하라고 이제 그 조합 측에다가 유도를 한 거죠. 그럼 뭐 한일 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단독주택단이라든지 여기 우리식품, TJ팜 그런 데는 그 용도 변경에 따른 되게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지금 이제 그 당초 자연 녹지에 대한 그 용적률 100%는 유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선형이 거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를 그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시에 기획 체납을 하면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용적률 자체를 그 공공기여하는 만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자체는 자연녹지와 마찬가지로 100%로 주되 그 공공시설 도로 개발을 해서 기부 체납한 기여한 만큼만 용적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발이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공공시설 문제 이렇게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이 안 나가고 예. 자체적으로 우리 식품이나 TJ팜 그 자체적으로 기부 체납 형식으로 예. 확정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도로 개설한
그 공공 기여한 만큼만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 특별히 뭐 특혜나 뭐 이런 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주차장 문제를 제가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의 그 주차장 면적이 얼마 정도, 한 몇 평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1,056평방미터인데요. 그게 한 3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요 자체를 이제 그 현재 주차장 자체가 이제 당초에는 주차장 계획이 없었던 거를 이제 그나마 저희들이 이제 그 유도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조금 그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공원 조성 계획 수립할 때 공원 내에도 이제 그 공원 시설 중에 주차장이 좀 조성 계획에 수립해서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 계획 수립할 때 그 인근의 그 한일 아파트 주변이나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그 공원 조성 계획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살기 좋은 평택 뭐 이걸 우리 도시가 추진하는 사항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차 공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더 확실히 확보가 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안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민공랑 거쳐서 시 도시위원회 의견 청취도 하고 이제 지금 시의 의견 청취가 되면 그 의견에 대한 이제 검토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해서 도에 이제 그 지구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 심의가 돼야 이제 그때 고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 위치라든지 단지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크게 이제 현 상태에서 뭐 크게 그 저기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그 학교 문제를 갖다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한일 아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그 옆에 있는 갈고초등학교가 한 학생 수가 2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존에 있는 그 학교에다가 우리가 1,9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세대수에 따른 학생들이 지금 갈고초등학교에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학교육청과 그리고 학교 교정선생까지 저희가 수차례 미팅을 했고요. 기존의 갈고초등학교를 증설을 하는 걸로 해서 학생 수용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학교 용지가 한 4,000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부지에다 대고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는 건 아니죠. 기존 건물이 좀 노화된 부분은 수직 증축이 불가해서 그쪽은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쪽 정문 쪽에 일부 한 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놀이 시설이 있는 쪽을 옮겨서 그쪽에 추가 증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예상으로 우리가 한 1,9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갈고초등학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초등학생을 약 9에서 10% 정도 보고요. 약 4,000명 정도면 저희가 400명 정도 초등학생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외부인들도 고려해야 되지만 저희가 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한 8개급 정도인데 이제 일반 뭐 특수교실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도 추가를 고려해야 돼서 최소한 10개나 12개 정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갈고초등학교를 한번 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증축은 뭐 건물이 노후화돼서 거기서 증축을 한다면 안전도 검사가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다 건물을 증축을 한다고 하면 운동장 부분이라든지 애들 놀이시설이라든지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 마련은 있는지. 지금 운동장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축소는 안 되고요. 기존의 시설물들을 1층 피로티 쪽으로 옮기고 최근에 이제 도심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물들을 1층 피로티에 증설하는 부분에 옮기고 그 2층부터가 교사동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동장이 그렇게 많이 축소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염려스러운 거는 실은 뭐 학교 교실만 증축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네. 식당 문제, 다른 기타 여러 뭐 관리 시설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확실히 뭐 교육청이라든지 직접 그 현장 방문을 해서 가능한 타당성을 얻은 거죠. 타당성도 다 얻었고요. 저희가 그 교육환경 평가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 보건환경연구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전 학교 증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서 또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서 안전이 또 되게 우려가 되는데 그런 뭐 대책 마련은 좀 준비를 하셨는지. 공사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펜스, 그다음에 통학용 유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급적 그런 소음이나 이런 발생하는 것들은 뭐 동절기, 하절기 학생들의 어떤 휴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지금 그런 것들의 일정을 지금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따로 하여간, 또 예, 공사 중에 학교의 소음 피해나 이런 게 최대한 없도록 제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금 의원님. 네. 네, 지금 그 우리 이간호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보충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갈곡동이라는 거는 지금 진이면인데 사실은 오산 쪽에 이름이 갈곡동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갈곡 초등학교로 지은 이유가 있나요? 원래 명칭은 기존에 있는 명칭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오산시도 있고 이제 평택시도 있는데 일단 학교 명칭은 기존 명칭 그대로 그대로 현재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오산 쪽에 생긴 거. 갈곡동에 있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못 오는 거잖아요. 일단 학군 자체가 달라서 오산은 오산 오산은- 쪽으로 가고요. 저희는 이제 평택이라서 저희 쪽으로 가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굳이 오산 쪽에서 갈곡동이 있는 거를 평택의 진이면에 갈곡 초등학교로 명칭을 굳이 질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제 생각에는 혹시 장성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그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원래 이제 그 오산 갈고동이 다 전체가 다 여기 갈고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80년대 초중반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오산리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갈고리가 이제 갈고동으로 그냥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당시 그부터 이제 갈고 초등학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뿌리는 이제 갈고리가 뿌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는 거는 안 맞지 않나 그런 근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지금 뿌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행정구역상 지금 이제 갈라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산 쪽에 많이 있는 거고 지역구상으로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오히려 진이면 평택 쪽에는 작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뿌리라고 해서 오산에 있는 이름을 갖고 평택에 쓰는 거는 좀 그래서 이제 안 학교 좋지 않나? 명칭은 이제 교육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그냥 옛날 이름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어차피 도시계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명칭에 대한 건 교육청에 지가 한번 뭐 통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건 지 행정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이제 교육청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게 굳이 예. 갈곡동이 평택 진이면에는 별로 땅덩어리를 봤을 때에는 오산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남 의원님. 네. 예, 김승남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최명호 담당자로부터 설명회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그 이관우 의원께서 앞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주차장 그 면적이 1,056제곱미터, 평수는 한 330평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업자의 사업 수익성 면으로 볼 때 이게 사실 뭐 이게 뭐 적다면 또 적고 또 많다면 많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이제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 주차장이 그 좀 이렇게 직사각형화되지 않아서 끄트머리가 같은 330평이라 하더라도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좀 정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그 페이지 8페이지로 보면 이 주차장이 지금 그림으로 볼 때게 그 단독주택 용지하고 같이 이게 면적이 겹쳐서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구의 면을 이제 그 차로나 이런 거 따져 보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 35대 정도밖에 예. 못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공원 조성 계획 수립할 때 거기다 넣든지 아니면 한일 아파트 쪽에 이제 그 도시 도로변 쪽으로 그 공원 조성 계획 수립하면서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본 의원은 같은 330평 주차장 면적이 그 계획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정형화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주차 대수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나름대로 사전 그 설명 드릴 때 이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재 이제 그 주차장 용지에 나중에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철골 이제 건축물 주차장을 좀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그 최종 확정될 때쯤에는 이거 정형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제 계획을 좀 변경하도록 좀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정형화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간호 의원 같아 추가로 질문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한일 아파트 다 포함된 그런 지구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대 수가 490세대에서 주차 대수가 한 280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도 채 될까 말까 그런 주차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우리 그 도면을 보니까 우리 그 주차장이 한일 아파트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주차장하고 한일 아파트하고 이렇게 도로를 터서 어느 정도 몇 대라도 그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지금 그 8페이지 그 도면상으로 보면은 도시계획 도로에 붙어는 있는 겁니다. 사실 붙어는 있는데요. 입구 자체를 이제 어차피 그 부분은 그 이따 이제 공원 이용자나 아니면은 그 한일 아파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 자체가. 그러게 요즘 뭐 생활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차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공원을 한일 아파트 쪽 간격을 떠서 그쪽에 주차 확보를 좀 해주시는 그런 계획안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녹지를 보게 되면 제가 다른 좀 우리 녹지가 보면 계속 녹지 공간은 좀 도로변하고 이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로 알고 있는데 도면상으로 보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기획사항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마 남측 주출입구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출입 부분이요. 거기가 그 주출입구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이제 바로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가 전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지가 들어가면 상가가 가리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녹지는 뺐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도라든지 계획안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실은 이 도면 가지고는 정확히 어떻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좀 더 배치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좀 보면 우리가 좀 더 질의할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스크린에 좀 띄워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면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볼수 건축물 배치도가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아파트 단지안에 전면에 상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상가는 이제 접해드리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녹지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정말 삶의 질은 공원과 녹지가 잘 형성된 그런 아파트라든지 단지가 있어야 그 주민들도 많이 좀 이사도 오고 생활의 편의를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계획도로 하면서 수정이 한다라면 그 부분을 많이 좀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네, 김동수 의원님. 네, 김동숙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 갈고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생활 할 때도 좀 일찍, 좀 빨리 시행했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 그 LG전자에 대한 그런 지원인들이라든가 다 모든 분들이 지금 오산으로 다 이제 뺏긴 상태거든요. 늦게나마 한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상가 쪽 내부에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 쪽 내부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말고 상가 쪽 하얀색 도로 8페이지 아, 예, 예. 그 도로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 12m입니까? 지금 보면 신도시에 도로가 골목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 소사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교통 혼잡이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그 가장자리에 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면 공원 녹지를 좀 줄이더라도 주차장은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개발하면서 나오는 그 이익금으로 공공용지 같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차기에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간 주차장에 대한 거는 여러 의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하겠고요. 요거 이제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준주거 용지 안에 그 단지 내 도로는 현재 이제 그 고폭을 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도로 개설하면서 건축할 때 네. 건축선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확보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 저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네, 이종환 의원. 네, 이종환 의원입니다. 그 지금 이제 1900세대가 이제 추가되는데 현재 그 하수 처리장 어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재 처리 용량이 얼마인데 앞으로 이게 추가가 되면 그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의를 좀 다녀서 예. 지금 이 지역은 처리 구역은 아닙니다. 처리 구역은 아닌데 지금 그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을 하면서 처리 구역을 진이 하수 처리장으로 가고요. 지금 진이 하수 처리장에 대한 용량은 약 7,000톤 정도인데 저희가 7,000톤에 저희가 그 계산한 거는 약 1,500톤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 하수과하고는 한 8,600톤까지 증설하는 걸로 하수 정비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까지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증설까지도 이제 협의를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포화 상태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예, 현재는 좀 부족하고요. 이게 되면 그래서 한 8,000톤 정도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수과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병배 의원님. 이게 저 주민 제안으로 해서 이게 조합원 구성해서 하는 거죠? 예, 조합 구성도 되는데 저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지역구님들 계시고 그런데 그 주차장은 무슨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노예 주차장입니다. 네? 노예 주차장. 아, 요거 네. 노예 주차장입니다. 네. 주차장 용지로 이제 네.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노예 주차장이요? 예, 예. 이게 법적으로 주차장하게끔 돼 있어 안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0.6%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0.6%? 그럼 0.6%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부지 중에? 지금 요게 한 0.6% 정도 한 겁니다. 0.6%에? 예. 그럼 법적 기준에는 기준에 딱 맞춘 거예요? 맞춘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행사. 이거 저 주차장 부지가 법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 법적 기준에만 딱 맞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주민들께서 이제 이 제기를 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용적률 얼마나 주셨어요? 공동주택 아니면 주민들 의견? 네, 둘 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용적률 기반설 부담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230%를 상한으로 줬고요. 230%요? 네. 그럼 그 별 문제 없어요? 230%면? 법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에 대한 기부 체납을 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용적률을 더 주면은 우리 조합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게 기부 체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많이 하고 용적을 찾는다 하더라도 또 건축법에 대한 뭐 인동간격 거리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또 건축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최적을 찾아내는 공공 겁니다. 기여율이 낮기 때문에 230%밖에 못 찾아 먹었다 이 얘기에 쉽게 얘기해서 아니요,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최대는 해준 거예요. 230%고요. 예. 우리 시에서 최대한 협조해 준 거예요. 현재 이제 그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제약으로 자연녹지 건폐율 100%를 주면서 거기에 이제 계획된 도로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개발을 하면 개발해서 기부 체납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거를 용적률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230%까지 준다는 이제 그 뜻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예, 예. 우리 집 평택 씨가 저 용적률 최대 주는 게 얼마까지 주는 거죠? 249%인가요 지금 조례상에 우리? 250%까지 200 아파트는 250%까지. 주거용지 최대 조례상이 250%. 250%까지. 예, 예. 그럼 어떻게 저 조합을 대변해서 오신 분은 괜찮아요? 이거 230% 했으면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조합원 모집이나 이런 거 봐서 현재로 맞춰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시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지금 저희가 230도 뭐 그냥 적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당하다고 봐요. 예, 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시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네, 네. 뭐 시가 뭐 갑질을 해서 안 줬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주차장 부지도 그 저 법률에 없는 거를 우리 시에서 해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 평택 시가 종종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법률에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 권력이 그 사업주들한테 전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역대 시장님들 중에서는 그것이 자기 공인양 과실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다가 이런 거 거듭 부탁드리지만은 그 행정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서 이거 저 우리 여기 조합원이면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법률에 없는 거 절대로 강요하지 말아 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 법률에 없는 거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주택조합이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지금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또 보는 사례도 있고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주택조합원이 예, 전국 그렇습니다. 단위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 경기, 인천 해당되는 이제 그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예. 이제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하고 상당히 이제 틀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주민들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한 이제 그 당초 계획했던 게 조합원들 부담액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민원도 좀 생기고 그런 예, 날이 처음에는 있습니다. 그 부담 추가 분담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예를 예. 들면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그런 분담금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또 시행사나 우리 주택국에서 깔끔하게 빨리 마무리가 돼 늘어지면은 결국 시민들한테 그 경제적 부담감은 고스란히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까 주차장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법적인 한도 내에서만 따질 게 아니고 주민의 편리한 입장에서 이 공원 뭐 지하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편리할 수 있게 좀 공공 의식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네, 그 공동주택을 지면서 느끼는 게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 따지면서 이제 동간거리들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역구 이제 송담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동간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보면 문 열어놓으면 그냥 앞에 집 보일 정도로 그 삶의 질을 생각하면 사실은 비용을 따지면 동간거리가 짧고 그간에 높이 세워야겠지만 그것도 이제 최소 법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제가 이제 그 대지 토지 이용상 뭐 무조건 많이 뛰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 최대한 법적 사항 예, 맞추고 그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예, 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예, 하여간 행정적으로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꽃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시죠? 네. 네.